혹시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억지로 힘을 써야만 일이 해결된다고 믿곤 하죠. 하지만 동양 철학의 핵심 지혜인 무의, 무왜에는 바로 그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의가 단순한 게으름이라는 오해를 넘어서 어떻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지 쓰지 않는 기술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무의는 정말 게으름의 다른 이름일까요? 행함이 없다는 글자 뜻만 보면 무책임하거나 수동적인 태도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무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무의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억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행동 자체를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힘이나 조급함으로 상황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라는 아주 정교한 경고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로 무의에 덧씌워진 가장 큰 오해의 껍질부터 한번 벗겨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무의는요, 게으름이나 무관심, 책임 회피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최소한의 힘으로 움직이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과 통찰력을 요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기술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노자가 비판한 것은 액션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부자연스럽게 힘을 가하는 태도, 즉 억지를 문제 삼은 겁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노력이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무의의 바탕이 되는 핵심 개념, 바로 자연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나 강 같은 풍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 그대로 모든 존재가 지닌 본래의 상태와 저절로 흘러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이 가진 고유의 질서나 패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연이 강물의 흐름 그 자체라면 무의는 그 흐름을 타고 가장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뱃사공의 기술과 같습니다. 즉, 강물의 흐름, 즉 자연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뱃사공의 기술인 무의는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노자는 이 추상적인 무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네, 바로 물입니다. 물의 속성을 통해 최소 개입의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무의의 모든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포기나 회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니까요. 보세요. 물은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순응하고요.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비켜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드러움과 꾸준함이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를 뚫고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무의의 본질입니다. 강한 힘으로 정면 충돌하는 대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무의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오래 지속되는 힘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무의의 개념을 실제적인 행동 전략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무의는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통제의 초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의, 즉 억지로 하는 행동에 익숙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반면에 무의는 시작하는 질문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걸 해낼까가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활용할 최적의 지점을 찾는 거죠. 무의의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구름의 모양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과도 같죠.
그 대신에 우리의 통제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씨앗이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는 토양, 햇빛, 물 같은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제의 재배치입니다. 도자는 이 원리를 치대국약 팽소선이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작동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 고대의 지혜는 놀랍게도 현대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원리를 제공합니다. 리더십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훌륭한 리더는 팀원을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대신 그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최신 인공지능도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의 행동을 찾도록 보상 구조를 설계하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으로 버티는 대신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흩어진 도미노를 하나씩 세우려 애쓰는 대신 첫 번째 도미노만 살짝 밀면 전체가 움직이도록 배열하는 것. 모이는 이처럼 직접적인 조작보다 간접적인 설계를 선호하는 고도의 시스템적 접근법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의는 억지를 제거하는 것이며 자연이라는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통제의 초점을 결과가 아닌 조건으로 옮기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의의 지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굳이 인위적인 힘으로 망치지 말라. 여러분의 삶과 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필요한 억지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